제가 방열판이나 아니면은 냉장고에 금속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 음악실의 흡음재 구조,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 선박 모든 형태에 있어서 흡음재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각종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소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금속 소재가 됐던 일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재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부분을 가공을 할 때 올록과 볼록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철판을 가공할 때. 뭐 철판이든 뭐 어떤 그러면 그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볼록 그다음 오목 이것이 볼록 오목 이것이 같이 들어간 구조가 되겠죠. 이런 형태는 안에 있는 열기나 냉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볼록과 오목이 같이 있는 구조. 이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금속 소재를 철판을 가공하거나 금속 소재를 가공하시면 제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금속 소재만 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건축 자재에도 가능. 방 안에 냉기나 온기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크기, 입자 크기,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다. 나노 크기로 겉으로 봐서는 표면이 매끄러운데 나노 크기로는 볼록 오목의 구조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가 이제 소재에는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 합성 섬유 구조다. 그러면 섬유 자체를 올록볼록이를 같이 있는 구조로 못 만들까요? 예, 섬유 자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 어떤 뭐 다 기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올록볼록의 고무쪽이 있을 거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합성섬유를 짜시면은 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따뜻한 소재가 됩니다. 똑같은 합성 소재, 나일론, 뭐 이렇게 폴리에스테르 이런 소재라도 똑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폴리스 소재 이렇게 좀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옷을 만들면 훨씬 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럼 바닥에 매트도 그렇죠. 매트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매트는 맨 밑바닥에는 냉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밀도가 있어야 되겠죠. 밀도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어야죠. 밀도가 촘촘하면 이렇게 이렇게 감시망이다. 감시망이 촘촘한 것 촘촘하지 않는 거. 예, 차이가 크죠. 감시망이 촘촘하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도를 높여주면은 잘 못 들어옵니다. 냉기나 온기나 이게 밀도를 높여 그래서 건축 외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도 있게 단열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쿠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고밀도 탄력팬 밑에 쿠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체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합판이 들어가고 고밀도 탄력품 들어가고 이렇게 쿠션 고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차폐 구조가 열기가 되든 소음이 되든 소음도 그렇고 열기 냉기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아이스박스를 만든다 그랬죠. 바깥에는 좀 두텁게 만들고 안에 단열재를 넣을 때 단열재가 서로 붙어 있는 구조. 밀도가 높은 것과 밀도가 낮은 것 이렇게 하나는 고밀도 탄력품 탄탄한 게 들어가고 하나는 쿠션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단열재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험 보냉 현실적인 구조에서는 뭐 단열 벽지가 되겠고 뭐 다른 이런 식으로 바닥재 밑에 이렇게 장판 구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밑에 층간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층간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밀도 탄력품 식으로 이렇게 밀도 있는 게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쿠션 밀도 있는 게 이런 식으로 4겹 정도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면 방바닥에다 그런 쿠션 구조를 넣어주면 훨씬 더 차폐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소음을 전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층이라든지 올록볼록을 같이 들어간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걸 맥겁으로 만들어주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층간 소음을 방지하거나 흡음재가 되겠죠. 바닥 부분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크게 뛰면은 그렇지만 약간 다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층간 소음에 그냥 바닥 매트로 깔아 놓으셔도 된다. 바닥 매트 깔 때도 이렇게 올록볼록을 같이 있는 이런 구조를 매트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그 매트에 밀도가 좀 높은 것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 쿠션 밀도 높은 쿠션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강력한 바닥 흡음재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이런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 어떤 형태, 어떤 제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뭐 수백만 가지도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이스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스박스도 안에다가 올록볼록을 같이 있는 구조를 그 안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겉에 표면은 매끄럽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좀 단열재를 들어갈 때 밀도 있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록볼록이 들어가서 안에 냉기가 올록볼록이 두 개 같이 있는 구조를 들어가서 안에 냉기를 차단시켜서 보온병, 뭐 보온병, 냉장고 뭐 각종 모든 부분들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 냉장고도 들어가고 산업상에 있어서 건축 자재를 만들 때 건물의 어떤 단열을 위해서 그래서 그 외부 환경에 아이스박스처럼 냉기나 온기를 집안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거기다 벽에다가 그 합판 샌드위치 구조로 합판 뒤편에 석고보드 뒤편에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냉기나 열기가 좀 차단되고 소음까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소음 차폐도 되고 단열도 되고 냉기 온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래요. 냉기가 에어컨 틀면 냉기가 가두어지고 그다음에 온기 히터기나 에어컨 그다음에 온풍기를 틀면 온기가 가두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뽁뽁이 형태를 올록볼록을 같이 있는 뽁뽁이로 만들어 봅시다. 전 세계 뽁뽁이 시장이 어떻게 되죠? 뽁뽁이를 올록볼록을 같이 있는 뽁뽁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 층을 자 봅시다. 볼록이를 만들 때 볼록한 거 있잖아. 공기층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구조를 먼저 놓고 그 밑으로 올록볼록한 것을 만들어 준다. 그렇죠? 예, 볼록볼록한 걸 그다음 오목오목한 것을 같이 배치를 시켜준다. 이것도 공기층이 좀 있어줘야 돼. 거꾸로 구조죠. 두 겹을 이렇게 합쳐주는 구조. 원래는 이게 뽁뽁이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록과 볼록이 같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편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볼록이를 반대편으로 하면 오목 구조가 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이게 소음이라든지 단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온 보냉 둘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단열재를 만들 때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문에다가 근데 겉에는 이제 비닐이나 뭐 또 다른 형태도 상관없어요. PVC, PP 뭐가 됐든 합성섬유 같은 것을 찍찍이 형태로 딱 창문에 붙여놓으면 이제 놀라운 단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올록볼록을 같이 배치하는 이것은 충격에도 강하다. 골판지 같은 것도 올록볼록을 같이 만들어 놓는다. 자, 볼록볼록, 그다음 오목 구조를 같이 원래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볼록 하는 것을 같이 볼록볼록의 골판지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근데 올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충격에 강한 골판지가 됩니다. 골판지를 충격에 강하려면 거기에 박스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를 부으면 바깥의 층이 그렇죠. 골판지가 됐든 뭐든 바깥의 층이 좀 더 강한 구조가 밀도가 강한 구조가 들어가고 볼록볼록 형태다 그러면 그쪽이 뼈대가 강해야 되겠죠. 바깥 충격을 전달해. 그 다음에 쿠션 구조 이런 쿠션 구조 이렇게 올록볼록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밀도가 저기는 바깥의 부분은 단단하고 안에 부분은 쿠션 주고 바깥에는 단단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겹 정도로만 만들어 놔도 골판지나 종이 박스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보호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골판지 기존의 골판지 만드는 방식을 밀도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바깥의 층은 밀도를 촘촘히 탄탄한 게 들어간 거고 여기는 밀도가 좀 덜 들어가서 쿠션 형태를 만들고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골판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골판지로서 충격 구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속 소재로 들어가 봅시다. 강판도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강판을 촘촘촘촘 이렇게 알갱이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딱 결합시켜 놓은 것과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구조가 되죠. 알갱이들을 먹고 금속 알갱이들을 일부러 이죠 가루 형태나 알갱이들을 만들어 차돌 구조를 만드는 거. 차돌처럼 들어가서 그 샘물 붓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약간 쿠션 형태를 해주는 이런 강판을 강판이나 또 다른 소재를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겹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강입니다. 그러니까 알갱이를 집어넣어 갖고 만드는 철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판이라든지 금속 소재를 강용할 때 그냥 샘물 뿌리는 것보다 차돌 구조를 만들도록 알갱이들을 크고 작은 일단 가루로 된 거를 집어넣습니다. 가루로 된 거를 집어넣고 시멘트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약간 알갱이를 크고 알갱이가 균일한 걸 넣어도 되고요. 균일하지 않은 것을 넣어도 됩니다. 알갱이 형태 되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중심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차돌처럼 그렇게 해서 금속 철판 가공을 해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샘물을 완전히 녹이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녹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 속에서 샘물을 딱 부어주면 그것이 하나의 결합체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얇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구조가 돼요. 그럼 겹겹이 몇 겹으로 하셔도 되죠. 이런 형식으로 가루 형태나 가루의 강철을 가루 형태로 넣거나 또 금속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드는 기술 구조, 거기다 샘물 부어가 만드는 기술 구조, 이런 기술 구조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알갱이들에다가 심지 구조를 넣기 위해서 가로세 이렇게 곁에 심지 구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철을 갖다 인위적으로 꽈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식으로 이렇게 꽈가지고 스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가로세의 구조나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인 프레임 또 구조로서 넣어가지고 만들면 이것도 굉장히 탄탄한 금속 소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철판을 가공하시거나 하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좀 더 강하게 하려면 그러죠. 꼬불꼬불한 거 대나무 밭에 밑에 축에 뿌리처럼 꼬불꼬불한 비정형을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을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꽈주면 이것을 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하도 제품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꽈갖고 같이 넣어주면 좋다. 그리고 이런 꽈배기 구조를 꽈갖고 그 밧줄 같은 것도 다 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꽈가지고 그것을 아주 작은 형태로 알갱이를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갖다가 안에다가 수없이 집어넣고 금속판을 가공하면 엄청 강하겠죠. 그럼 거기다 대해서 줄기 구조, 프레임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가로세로 또는 어지럽히게 그걸 같이 넣어주면 더 강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이제 샘물 부어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정형적인과 비정적인 구조 그 부분은 단단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갱이 구조는 뭐 다양한 크고 작은 알갱이가 있겠죠. 동그랗고 네모나고 세모나고 별별 알갱이가 다 있을 겁니다. 볼록 구조를 가진 알갱이. 볼록 구조를 가진 알갱이를 수없이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네, 볼록 구조를 그러면 용수천 형태가 되겠죠. 그럼 볼록 구조를 가진 알갱이를 여러 겹의 형태로 만들 수 없을까요? 그렇죠. 2겹이나 3겹 정도로 만들어서 그걸 알갱이로 만들어 집어넣어주면 이 용수철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속 소재를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합혀주면 샘물 부어 녹여주면 엄청나게 특이한 강력의 탄성 있는 강철판이 되겠죠. 볼록이니까 일종 용수철 구조니까 탄성이 엄청나게 좋은. 그러니까 쓸 데가 다 있어요. 탄성 좋은 장착판은 그런 식으로 볼록이 구조를 아예 알갱이로 형태로 2겹, 3겹 정도, 5겹도 되죠. 만들어가지고 알갱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샘물로 덮어주면 이렇게 용수철 구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갱이 넣어갖고 만드시면 제 구조에다 일단 프레임까지 탄탄하게 꽈준 거, 금속을 꽈준 거를 갖다 같이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심지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심지가 될 수도 있고요. 꼬불꼬불 심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결합하면 엄청나게 탄성이 좋은 그런 강철판이 만들어진다. 금속 소재는 다 이런 식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수 강의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성섬유를 인위적으로 합성섬유는 어떤 매트, 일반 압축 매트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압축 매트를 만들 때도 밀도가 좋은 것과 밀도가 고밀도 탄력병 쿠션, 고밀도 탄력병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밀도 있게 알갱이들을 막 집어넣어 갖고 밀도를 갖다 막 주는 거예요. 알갱이들을 집어넣을 때 쿠션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알갱이들을 할 때 볼로기를 여러 개로 만든 알갱이가 있다. 그걸 같이 섞어 가지고 부어주면 쿠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쿠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볼록볼록볼록 뽁뽁이처럼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겹쳐갖고 볼록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어도 돼요. 영수철 구조를. 그러나 아예 그냥 알갱이 형태로 볼록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두 겹, 세 겹, 다섯 겹 들어간 것을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섞어줘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금속 가공에서도 되고 이런 매트 과정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산업상에 안 쓰일 때가 있겠습니까? 이런 튼튼한 구조는 그래서 탄성이 좋기 때문에 산업의 모든 제품과 결합해 가지고 다 쓰지 않을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가공, 그다음에 이런 매트라든지 이렇게 모든 소재는 하도 다양하니까 이런 것을 가공을 하셔가지고 탄성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밀도를 촘촘하게 들어가게 하면 이렇게 좀 강한 층으로 들어. 고밀도 탄력폼, 고밀도라는 밀도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쿠션, 고밀도 이렇게 놓으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놓으면 탄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매트로서도 사용하기도 되게 좋다. 자동차 의자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소파, 뭐 침대, 뭐 매트리스 들어간 데는 다 가능, 모든 부분에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 자체가 산업에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재 분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기술이 있으면 모든 데 적용할 수 있거든요.